어머니, 매달 220만 원 주세요. 안 주시면 지우 평생 못 볼 수도 있어요. 수지가 제 눈을 똑바로 보며 손톱으로 식탁을 탁 찍었습니다. 그 차가운 눈빛에 온몸이 얼어붙었죠. 며칠 뒤엔 더 충격적인 요구가 왔죠. 3,600만 원 1년치 한 번에 주세요. 상가 팔면 되잖아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제가 왜 이렇게까지 마음을 먹게 되었는지 그 지독했던 시간의 기록을 지금부터 들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바로잡는 그날까지의 기나긴 여정, 그 마지막을 꼭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새벽 5시 보일러가 돌아가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3년째 되는 날이었죠. 혼자 사는 집은 고요했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상가 월세 450만 원과 국민연금 80만 원이면 충분했습니다. 아침마다 상가 통장을 확인하는 게 일상이었어요. 손바닥으로 통장을 쓸어보면서 안도감을 느꼈죠. 이 돈이 있어서 아들한테 손 벌리지 않고 살 수 있으니까요. 엄마, 수지가 애 봐줄 사람 필요하대요. 민호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며느리 수지가 복직 준비 중이라고 했죠. 그래? 내가 봐줄게. 당연한 일이었어요. 손주 지우가 얼마나 예쁜데요. 생후 6개월, 이제 막 뒤집기를 시작한 아이였습니다. 주 3일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기저귀 갈고 분유 먹이고 재우는 일이 시작됐죠. 힘들지 않았어요. 지우가 웃을 때마다 피로가 싹 가셨으니까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덕분에 마음 놓고 일할 수 있어요. 수지는 늘 고마워했습니다. 명절 때도 제일 먼저 앞치마를 두르고 나섰죠. 어머니는 쉬세요. 제가 다 할게요. 시댁 어른들 앞에서 90도로 인사하는 며느리. 누가 봐도 효부였어요. 동네 사람들이 부러워했죠. 영희 씨는 복도 많아. 며느리가 그렇게 착하다며? 저는 그냥 웃었습니다. 정말 그런 줄 알았으니까요. 어느 날이었어요. 지우가 낮잠 자는 동안 화장실에 갔다가 나오는 길이었죠.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수지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시어머니 지금 와 있어. 친구와 통화하는 모양이었어요. 그냥 지나치려는데 다음 말이 제 발을 붙잡았죠. 공짜 베이비시터지 뭐. 하루에 20만 원씩 아끼는 거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공짜 베이비시터라고요? 너무 괜찮지? 돈도 안 들고 믿을만 하고. 수지의 웃음소리가 유리컵 부딪히는 것처럼 차갑게 들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죠.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싱크대로 돌아와서 설거지를 계속했어요. 미지근한 물속에 손을 담갔지만 차가운 느낌은 가시지 않았죠. 공짜 베이비시터,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수지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평소처럼 상냥한 표정이었죠. 괜찮아. 거의 다 했어. 제 목소리가 떨리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날 이후로 수지의 다른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지우한테 과자를 주면 눈을 가늘게 뜨고 쳐다봤죠. 어머니, 이런 거 주지 마세요. 아직 이른 나이예요. 말투는 공손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알았어. 다음부터 안 줄게. 제가 사온 장난감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런 싸구려 왜 사셨어요? 환경오름은 나온다고요. 싸구려라니. 백화점에서 5만 원 주고 산 건데요. 수지는 포장 비닐을 구기는 소리를 내며 장난감을 치웠습니다. 지우야, 이거 할머니가 사온 거야. 제가 지우를 안으려 하자 수지가 가로막았어요. 애 낮잠 시간이에요. 깨우지 마세요. 그 말에는 가시가 있었죠. 제가 아이 스케줄도 모르는 무지한 할머니라는 듯이요. 시간이 지날수록 수지의 태도는 더 노골적이 됐습니다. 제가 지우 기저귀를 갈면 다시 확인했고 분유를 타면 농도가 맞는지 체크했죠.
어머니, 분유는 정확히 180ml에 6스푼이에요. 알아. 늘 그렇게 하고 있잖아. 그냥 확인차 말씀드리는 거예요. 확인이 아니라 감시였죠. 제가 믿을 수 없다는 거였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지우를 돌보고 집에 돌아가려는데 수지가 말했어요. 어머니, 다음 주부터 주 4일로 늘려도 될까요? 주 4일? 네, 제가 프로젝트가 있어서요. 부탁드려요. 부탁이라고 했지만 통보였죠. 거절할 수 없는 분위기였어요. 그래, 알았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공짜 베이비시터, 그 말이 진실이었구나. 수지는 처음부터 저를 이용할 생각이었던 거예요. 다음 날 아침 민우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수지가 고맙대요. 주 4일 봐주신다고. 그래, 엄마 힘들면 말해. 우리가 다른 방법 찾아볼게. 다른 방법이요? 그럼 왜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빨래 건조대가 바람에 덜컹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엌에서는 보리차가 끓고 있었죠. 뽀글뽀글 소리가 평화롭게 들렸지만 제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일주일 뒤 수지 집에 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지우가 기어 나왔어요. 우리 지우, 할머니 왔네? 지우를 안아 올렸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죠. 애기 샴푸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이 아이는 죄가 없는데 이 아이 때문에 참아야 하는 건가요? 어머니, 저 나갔다 올게요. 수지는 화장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비싼 향수 냄새가 진동했죠. 지우 이유식은 냉장고에 있고요. 낮잠은 2시에 재워주세요. 알았어. 아, 그리고 어머니, 오늘 청소는 안 하셔도 돼요. 청소요? 제가 언제 청소를 한다고 했나요? 수지는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저는 지우를 내려놓고 거실을 둘러봤죠. 장난감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소파엔 빨래가 쌓여 있었습니다. 안 하셔도 된다고요? 그럼 평소엔 당연히 해야 한다는 말이었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일기를 썼습니다. 아니,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고 해야 맞겠네요. 수지가 한 말, 행동, 날짜와 시간까지 자세히 적었어요. 2024년 10월 15일. 수지가 나를 공짜 베이비시터라고 함. 하루 20만 원 아낀다고 자랑함. 펜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며칠 뒤 명자를 만났어요. 오랜 친구였죠. 영희야, 얼굴이 왜 그래? 피곤해 보여. 괜찮아. 손주 보느라 좀 바빴어. 며느리가 일하니까 내가 봐주는구나. 착하기도 하지. 착하다고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근데 며느리가 고마워하니? 명자의 질문에 잠시 말을 멈췄어요. 고마워하냐고요? 당연한 일인 양 부려먹으면서요? 그럼 고마워하지. 거짓말이었죠. 하지만 진실을 말하기엔 너무 창피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이 흐렸습니다. 곧 비가 올 것 같았어요. 바람에 낙엽이 휘날렸죠. 제 마음도 그 낙엽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틀 전이었죠. 수지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 당분간 오지 마세요. 단 한 줄. 이유도 없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걸었죠. 수지야, 무슨 일이야? 내가 뭐 잘못했어? 아니에요. 그냥 좀 쉬고 싶어서요.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쉬고 싶다니요. 그럼 지우는 누가 봐요? 지우는 어떻게 하고? 제가 알아서 할게요. 연락드릴 때까지 오지 마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뚝 하는 소리가 귓가에 오래 남았죠. 민우한테 전화했어요. 수지가 나보고 오지 말래? 무슨 일이야? 아, 그거요. 수지가 육아 방식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육아 방식. 엄마가 너무 애를 오냐오냐 키운대요. 독립심이 안 생긴다고. 독립심이요?
겨우 18개월 된 애한테 무슨 독립심입니까? 저는 어이가 없었지만 참았어요. 그래, 알았어. 그렇게 단절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이면 연락 올 줄 알았어요. 한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죠.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민호야, 설날엔 오지? 엄마, 이번엔 수지 친정만 가기로 했어요. 뭐? 수지가 부모님 보고 싶대요. 이해해 주세요. 이해하라고요? 명절에 며느리 친정만 간다는 게 말이 되나요? 하지만 뭐라 할 수 없었습니다. 지우 얼굴이라도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 알았다. 설날 아침 혼자 떡국을 끓였어요. 텔레비전에선 가족 특집 프로그램이 나왔죠. 웃고 떠드는 소리가 집안을 채웠지만 더 쓸쓸했습니다. 전자레인지가 윙하고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어요. 떡국은 금세 식었고 저는 반도 못 먹었죠. 지우 생일이 3월이었습니다. 두 돌이었어요. 선물을 준비했죠. 백화점에서 10만 원짜리 옷을 샀습니다. 수지야, 지우 생일 선물 보내고 싶은데 택배로 보내세요. 직접 주고 싶은데 지금은 좀 곤란해요. 곤란하다니. 할머니가 손주 생일에 얼굴 보는 게 그렇게 곤란한 일인가요? 택배로 보냈습니다. 카드도 넣었죠. 지우야, 생일 축하해. 할머니가 많이 보고 싶어? 답은 없었어요. 받았다는 연락조차 없었습니다. 택배 조회를 해보니 배송 완료라고 떴죠. 분명 받았는데 감사 인사 한마디 없었어요. 5월 어버이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호한테서 짧은 문자만 왔죠. 엄마, 어버이날 축하해요. 축하라니요. 카네이션 한 송이 없는 어버이날이 뭐가 축하할 일입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고립감이 심해졌어요. 동네 사람들이 물었죠. 손주는 잘 크니? 그럼요. 잘 크죠. 거짓말이었습니다. 얼마나 컸는지 어떻게 변했는지 전혀 몰랐으니까요. 1년이 지났습니다. 우연히 마트에서 수지를 만났어요. 지우가 유모차에 타고 있었죠. 지우야. 제가 다가가자 수지가 유모차를 확 돌렸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장 보러 왔지. 지우 많이 컸네? 네. 이만 가볼게요. 잠깐만, 지우 얼굴이라도. 애가 낯을 가려서요. 다음에요. 낯을 가린다고요? 1년 동안 못 봤으니 당연하죠. 누구 때문인데요? 수지는 그대로 가버렸습니다. 지우는 뒤돌아보지도 않았어요. 할머니를 잊어버린 거죠. 집에 와서 펑펑 울었습니다. 손주가 저를 모른다는 게 이렇게 아플 줄 몰랐어요. 2년째 되던 해 민호가 찾아왔습니다. 혼자였어요. 수지랑 지우는 집에 있어요. 데려오지 그랬어. 수지가 아직도 엄마한테 서운한 게 있대요. 서운하다고요? 공짜로 애 봐준 사람한테 뭐가 서운하다는 거죠? 내가 뭘 잘못했는데? 엄마가 자기 교육관을 무시했대요. 교육관? 영어 유치원 보내려는데 엄마가 반대했잖아요. 아, 그 얘기요. 한 번 했었죠. 너무 어린데 영어 유치원이 필요하냐고요.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요? 그것 때문에 2년 동안 안 보여준 거야? 수지가 예민해서요. 이해해주세요. 이해하라는 말만 하네요. 맨날 저보고만 이해하래요. 민호가 간 뒤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똑딱똑딱. 시간은 가는데 저는 멈춰 있었죠.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수지였죠. 2년 만에 전화였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목소리가 밝았어요. 뭔가 수상했죠. 그래, 잘 지냈지. 지우가 할머니 많이 보고 싶대요. 보고 싶다고요? 2년 동안 한 번도 안 보여주더니 갑자기요? 정말? 네. 이번 주말에 오실래요? 점심 같이 먹어요. 뭔가 이상했지만 지우가 보고 싶었습니다.
2년이나 못 봤으니까요. 그래, 갈게. 토요일 12시에 오세요. 전화를 끊고 한참 생각했어요. 왜 갑자기 연락한 거죠? 명자한테 전화했습니다. 갑자기 며느리가 오래요. 지우가 보고 싶대. 2년 만에? 수상한데. 돈 떨어진 거 아니야? 에이, 설마. 조심해. 분명 뭔가 있을 거야. 명자 말이 마음에 걸렸지만 일단 가기로 했습니다. 지우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들떴거든요. 토요일이 왔어요. 옷장을 열고 제일 좋은 옷을 꺼냈죠. 화장도 했습니다. 예쁜 할머니로 보이고 싶었어요. 선물도 준비했죠. 장난감 가게에서 로봇을 샀습니다. 7만 원짜리였어요. 비싸긴 했지만 2년 만에 주는 선물이니까요. 아들 집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심호흡을 했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딩동. 문이 열렸습니다. 수지가 웃으며 맞았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현관을 들어서자 지우가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지우가 저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눈물이 날 뻔했죠. 꼭 안아줬습니다. 작은 몸에서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어요. 우리 지우 많이 컸네? 할머니가 많이 보고 싶었어. 나도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귀여운 목소리가 가슴을 울렸습니다.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요. 점심을 먹었어요. 수지가 준비한 음식이었죠. 된장찌개에 불고기, 나물 반찬들. 정성스러워 보였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어머니. 그래, 잘 먹을게. 밥을 먹으면서도 지우만 쳐다봤어요. 숟가락질도 제법 잘하고 말도 또박또박했죠. 2년 사이 이렇게 컸구나. 식사가 끝나고 커피를 마시는데 수지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사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역시 뭔가 있었구나. 명자 말이 맞았어요. 뭔데? 수지가 잠시 뜸을 들이더니 입을 열었죠. 지우 영재 캠프 보내려고 하는데요. 영재 캠프? 네. 한 달에 180만 원이에요. 180만 원이라니. 숨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놀이치료도 받아야 해요. 40만 원 더 들어요. 그래서 수지가 제 눈을 똑바로 봤어요. 그리고 손톱으로 식탁을 탁 찍었죠. 매달 220만 원 지원해 주세요. 뭐? 안 주시면요. 수지가 잠시 멈췄다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난번처럼 못 보실 수도 있어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2년 동안 지우를 못 본 게 협박용이었구나. 오늘 부른 것도 돈 때문이었고요. 제 모간이 바싹 말랐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하지만 지우가 옆에 있었어요. 아이 앞에서 화낼 수 없었습니다. 생각해 볼게. 오래 생각하실 시간 없어요. 다음 달 등록해야 하거든요. 수지의 목소리엔 재촉이 담겨 있었죠. 저는 더 이상 그 집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우야, 할머니 간다. 벌써요? 더 놀아요. 다음에 또 올게. 다음이 있을까요? 돈을 주지 않으면 또 못 보겠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220만 원. 제 생활비 반 이상이었어요. 그날 밤 잠을 못 잤죠. 수지의 차가운 눈빛과 못 보실 수도 있어요 라는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새벽 3시 일어나서 물을 마셨어요. 부엌 창밖으로 아파트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 있었죠. 모두 편히 자고 있을 시간. 저만 깨어 있었습니다. 생각할수록 분했어요. 손주를 인질로 돈을 요구하다니. 이게 며느리가 할 짓입니까? 하지만 지우 생각을 하니 마음이 약해졌죠. 할머니 하고 달려오던 모습이 눈에 선했어요. 그때 문득 결심이 섰습니다. 이번엔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수지가 원하는 대로 해주되 제 방식대로 하겠다고요. 이번엔 내가 판을 깔 차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모바일 뱅킹 사용법을 제대로 배워야 했거든요.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줬죠. 이체할 때 이 메모란에 용도를 적으시면 됩니다. 나중에 기록이 다 남아요. 그래요? 세세하게 적어도 되나요? 네, 100자까지 가능해요. 100자라? 충분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걸 다 적을 수 있겠더군요. 집에 돌아와서 수지한테 전화했어요. 생각해봤어. 보내줄게. 정말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수지 목소리에 안도감이 묻어났죠. 돈 받을 생각에 신났나 봅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영수증 매달 보내줘. 정말 학원비로 쓰는지 확인하고 싶거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럼요. 당연히 보내드려야죠. 당연하다고요? 그럼 왜 망설였죠? 저는 속으로 냉소했습니다. 첫 송금을 했어요. 220만 원. 메모란에 또박또박 적었죠. 영재 캠프비 180만 원 영수증 제출 요청. 놀이치료 40만 원 영수증 제출 요청.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스마트폰 화면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시작이구나. 증거 수집의 첫걸음이었죠. 30분쯤 지나서 수지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입금 확인했어요. 그래. 영수증은 언제 줄 거야? 아, 그게요. 다음 주에 드릴게요. 꼭 보내줘야 해. 네네, 알겠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바로 녹음 앱을 깔았습니다. 명자가 알려준 방법이었죠. 통화 녹음 앱 깔아. 요즘은 자동으로 다 녹음돼. 그게 뭔데? 증거 남기는 거야. 나중에 필요할지 모르잖아. 명자 말이 맞았어요. 증거는 많을수록 좋으니까요. 일주일 뒤 수지한테 다시 전화했습니다. 녹음 버튼을 먼저 확인했죠. 빨간 불이 켜져 있었어요. 수지야, 영수증은? 아, 그게 아직이에요. 왜? 벌써 일주일 지났는데. 학원에서 월말에 한 번에 준대요. 월말이라. 거짓말 같았지만 일단 넘어갔습니다. 그럼 월말에는 꼭 줘. 네, 그럴게요. 그런데 월말이 되어도 영수증은 오지 않았죠. 다시 전화했어요. 수지야, 영수증. 어머니, 그게 있잖아요. 지우 학원 다니는 거 보시면 되잖아요. 왜 자꾸 의심하세요?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의심이 아니라 확인이죠. 제 돈이니까요. 의심하는 게 아니야. 약속했잖아. 아니, 매달 220만 원 받으면서 영수증까지 달라고 하면 제가 뭐가 돼요? 뭐가 되긴. 돈 받는 사람이지. 어머니. 수지가 소리를 질렀어요. 지우 안 보고 싶으세요? 또 시작이네요. 손주 인질 협박. 보고 싶지. 그럼 영수증 얘기 그만하세요. 안 그러면 이번 주는 못 보실 거예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다음 달에도 안 주면 나도 생각이 있어. 무슨 생각이요? 두고 봐. 전화를 끊었어요. 녹음은 완벽했죠. 지우 안 보고 싶으세요? 라는 협박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를 불렀어요. 엄마 왜? 민호야, 앉아봐. 할 얘기가 있어. 민호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피곤해 보였죠. 수지가 나한테 매달 220만 원 달라고 했어. 뭐? 220만 원? 영재 캠프랑 놀이치료 비용이래. 민호가 당황했어요. 엄마, 미안해. 몰랐어. 너는 몰랐구나. 수지가 학원 보낸다고는 했는데 그렇게 비싼 줄은. 민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내가 수지한테 얘기할게. 아니야. 그냥 둬. 왜?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너는 모르는 척해. 민호는 이해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통장 하나를 새로 만들기로 했죠. 지우 이름으로요. 다음날 민호와 함께 은행에 갔습니다. 지우 명의로 통장 만들려고 하는데요. 아이 주민등록증 사본이랑 가족관계 증명서 있으세요? 네, 준비했어요.
장학통장이었습니다. 민호가 법정 대리인이 되고 저는 공동관리자로 등록했죠. 이체는 제가 할 수 있죠? 네, 가능합니다. 통장을 받아들었어요. 표지의 비닐이 손끝에 달라붙는 느낌이 났죠.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두 번째 달 또 220만 원을 보냈어요. 메모란에 똑같이 적었죠. 영재 캠프비 180만 원 영수증 제출. 놀이치료 40만 원 영수증 제출. 이번에도 수지는 영수증을 주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줄게요. 언제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기다리라고요? 좋아요. 기다리죠. 대신 모든 걸 기록했습니다. 세 번째 달 저는 수지와 통화하면서 일부러 유도했어요. 수지야, 이번 달도 보내야 하는데. 네, 보내주세요. 안 보내면 어떻게 될까? 어머니, 그럼 지우 못 보시는 거예요. 알고 계시잖아요. 못 본다고? 네. 제가 결정하는 거니까요. 완벽했습니다. 녹음도 선명했죠. 그래. 보낼게. 감사해요, 어머니. 감사하다니. 협박하면서 무슨 감사입니까? 네 번째 달이었어요. 저는 아들 집에 갔죠. 돈을 보내니 지우를 볼 수 있었거든요. 지우와 놀고 있는데 수지가 부엌에서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슬쩍 핸드폰을 꺼내 녹음을 켰죠. 응, 시어머니한테 받고 있어. 친구와 통화하는 모양이었어요. 한 달에 220? 응, 그것도 모자라. 모자라다고요? 시어머니 완전 호구야. 메모까지 써서 보내. 영수증 달라고 하는데 안 주고 있어. 호구라니. 제가 호구라고요? 앞으로도 계속 받을 거야. 안 주면 지우 안 보여주면 되니까. 녹음을 멈췄습니다. 충분했어요. 이보다 완벽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집으로 돌아와서 파일을 정리했죠. 엑셀로 표를 만들었어요. 날짜, 금액, 메모 내용, 영수증 미제출. 깔끔하게 정리됐습니다. 4달 동안 총 880만 원. 영수증은 단 한 장도 없었죠. 명자를 만났어요. 녹음 다 했어? 응. 완벽해. 송금 기록도 다 있어. 메모까지 포함해서. 명자가 웃었습니다. 이제 절반 왔네. 조금만 더 참아. 얼마나 더? 6개월이면 충분해. 1,000만 원 넘으면 액수가 커서 무시 못해. 1,000만 원이라. 제 1년 생활비 반이었어요. 하지만 참기로 했죠. 완벽한 복수를 위해서요. 그날 밤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눈빛이 전과 달랐어요. 두려워하지 않는 눈이었죠. 핸드폰을 들고 지우 사진을 봤어요. 예쁜 얼굴이 화면에 가득했죠. 지우야, 할머니가 너를 지킬 거야. 너를 돈벌이 수단으로 쓰는 엄마로부터. 사진 속 지우가 웃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가야 했어요. 볼펜을 들고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글씨가 종이에 새겨지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죠. 넷째 달 880만 원. 영수증 없음. 녹음 파일 5개. 이제 시작이다.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아파트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죠. 저도 제 불을 켰습니다. 내 방식대로, 내 속도대로. 판은 이미 깔렸고 말들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5번째 달이 시작됐습니다. 돈을 보내고 나니 수지가 연락을 해왔죠. 어머니, 이번 주 토요일에 지우 보러 오세요. 그래. 이제는 돈을 보낸 다음에만 연락이 왔어요. 철저한 거래 관계였죠. 토요일 오후 아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지우가 달려왔어요. 할머니, 선물 가져왔어요? 그럼 여기 있지. 레고 블록을 꺼내줬습니다. 3만 원짜리였죠. 지우가 좋아하는 모습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거실에서 지우와 블록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물소리에 섞여 전화 벨소리가 들렸어요. 여보세요? 언니. 수지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블록에 집중하는 척하면서 귀를 기울였죠. 응, 시어머니 와 계셔. 애 봐주고 있어.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돈? 당연히 받고 있지. 매달 220. 제 손이 멈췄습니다. 또 돈 얘기네요. 근데 언니, 더 받을 방법 없을까? 더 받겠다고요? 220도 모자라서? 시어머니 상가 있잖아. 월세가 450은 될 텐데. 제 재산까지 파악하고 있었군요. 일단 220 받다가 나중에 올려달라고 해야겠다. 저는 조용히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버튼을 눌렀죠. 빨간 불이 켜졌어요. 응, 시어머니가 지우한테 약하거든. 지우 안 보여준다고 하면 뭐든 할 거야. 뭐든 한다고요? 제가 그렇게 만만해 보이나요? 호구맞아. 영수증 달라고 해도 안 주는데 계속 보내잖아. 호구. 또 그 말이네요. 제 주먹이 떨렸습니다. 알았어, 언니. 끊을게. 수지가 전화를 끊고 거실로 왔어요. 아무 일 없다는 듯 웃었죠. 어머니, 차 드릴까요? 아니야. 됐어. 제 목소리가 차가웠나 봅니다. 수지가 눈치를 봤어요. 왜요? 기분 안 좋으세요? 그냥 피곤해서. 거짓말이었죠.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아직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와서 명자를 만났습니다. 단골 카페였죠. 또 녹음했어. 이번엔 더 심해. 뭐라고 했는데? 더 받을 방법 찾는데. 내 상가 월세까지 노리고 있어. 명자가 커피잔을 탁 내려놨어요. 미친년이네. 그것도 모자라? 그러게. 영희야, 이제 그만 참아. 고소해. 아직이야. 조금만 더. 명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무 참으면 병난다. 알아. 하지만 확실하게 끝내려면 증거가 더 필요해.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수지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죠. 호구 맞아.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새벽 2시 일어나서 물을 마셨어요. 부엌 창밖으로 달이 보였죠. 차가운 달빛이 제 얼굴을 비쳤습니다. 일기장을 꺼냈어요. 오늘 있었던 일을 자세히 적었죠. 5번째 달. 더 많은 돈을 노리고 있음. 상가 월세까지 언급. 호구라고 비웃음. 펜을 놓고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 참아야 할까요? 하지만 명자 말대로 지금 멈추면 안 됩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돼요. 며칠 뒤 뜻밖의 조력자가 나타났습니다. 민호였어요. 엄마, 잠깐 볼 수 있어요? 왜? 무슨 일이야? 민호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100만 원이에요. 엄마한테 조금이라도 보태드리려고. 저는 봉투를 밀어냈어요. 필요 없어. 가져가. 엄마,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아세요? 민호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수지가 엄마한테 돈 받는 거 알아요. 알고 있었구나. 네. 미안해요, 엄마. 민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내가 못난 놈이라 엄마가 고생하시네요.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수지한테 그만하라고 했는데 안 듣더라고요. 그럴 줄 알았어요. 수지는 민호 말을 들을 사람이 아니었죠. 민호야, 부탁이 있어. 뭔데요? 수지한테 내가 돈 주는 거 모르는 척 해줘. 왜요? 내가 계획이 있거든. 민호는 이해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엄마가 하시는 대로 할게요. 민호가 간 뒤 저는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10,000원짜리 100장이 들어있었죠. 아들이 어떻게 모은 돈일까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 돈은 쓸 수 없었어요. 제 싸움은 제가 끝내야 했으니까요. 6번째 달이 됐습니다. 마지막 송금을 앞두고 있었죠. 수지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이번 달 것도 부탁드려요.
그래. 그런데 어머니, 왜 다음 달부터는 300만 원으로 올려주시면 안 될까요? 역시나였습니다. 더 달라고 하는군요. 300? 갑자기 왜? 지우 태권도랑 피아노도 시작해야 해서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야지. 어머니, 그럼 지우 교육 망쳐도 상관없으세요? 또 협박이네요. 이번엔 교육을 빌미로 했습니다. 교육 망친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돈이 없으면 제대로 된 교육 못 시키잖아요. 그럼 지우 미래가 어떻게 되겠어요? 제 손이 떨렸어요. 분노 때문이었죠. 생각해 볼게. 빨리 결정해 주세요. 학원 등록이 급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낼 때가 왔어요. 마지막 220만 원을 보냈습니다. 메모란에 적었죠. 영재 캠프 180만 원 영수증 제출 최종 요청. 놀이치료 40만 원 영수증 제출 최종 요청. 최종이라는 단어를 일부러 넣었어요. 이게 마지막이라는 신호였죠. 송금을 마치고 나서 모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6개월간 총 1,320만 원. 영수증은 단 한 장도 없었고 녹음 파일은 12개였죠. 엑셀 파일을 출력했어요. A사 용지 5장이 나왔습니다. 날짜별로 깔끔하게 정리된 표였죠. 녹음 파일도 USB에 담았습니다. 작은 USB 안에 수지의 모든 협박과 조롱이 들어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히 잤습니다. 6개월의 인내가 끝났으니까요. 이제 반격할 차례였죠.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봤어요. 얼굴이 많이 야위었더군요. 6개월 동안 받은 스트레스가 얼굴에 그대로 나타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어요. 오히려 전보다 더 강해 보였죠. 이제 시작이야. 거울 속 제게 말했습니다. 6개월을 참고 기다린 이유가 있었으니까요. 명자한테 전화했어요. 다 모았어. 이제 움직일 때야. 드디어 내. 어떻게 할 거야? 변호사부터 만날 거야. 잘 생각했어. 이제 며느리 혼내줄 시간이야. 전화를 끊고 나서 옷장을 열었습니다. 제일 좋은 정장을 꺼냈죠. 전쟁을 시작하는 전사의 갑옷 같았어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온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수지한테서 전화가 왔죠. 어머니, 300만 원 언제 보내주실 거예요? 아직 생각 중이야. 생각이 뭐가 필요해요? 지우 교육이 달린 문제인데.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조급해하는 게 느껴졌죠. 220도 부담스러운데 300은 너무 많아. 어머니 상가 월세 받으시잖아요. 그 정도는 되실 텐데. 역시 제 재산을 노리고 있었어요. 그건 내 생활비야. 생활비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세요? 혼자 사시는데. 무시하는 말투였습니다. 제가 혼자 산다고 돈이 필요 없다는 건가요? 수지야, 나도 먹고 살아야지. 어머니, 솔직히 말할게요. 수지가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지우 안 보고 싶으시면 안 보내셔도 돼요. 대신 앞으로 평생 못 볼 거예요. 평생이라.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게 협박이야? 협박이 아니라 선택이에요. 어머니가 선택하시는 거죠.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라 불안 때문이었죠. 정말 평생 못 보게 될까요? 지우를 다시는 만날 수 없을까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죠. 내가 너무 나갔나? 차라리 그냥 줄 걸 그랬나? 새벽 4시 부엌으로 나갔어요. 찬물을 마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게 느껴졌죠. 창밖을 봤어요. 어둠 속에서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외로웠어요. 정말 외로웠죠. 다음 날 수지가 또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결정하셨어요? 아직이야. 어머니, 제가 지우 사진 보내드릴까요? 사진? 네. 요즘 지우 모습이에요. 카톡으로 사진이 왔습니다.
지우가 유치원 원복을 입고 웃고 있었어요. 많이 컸더군요. 예쁘죠? 이 모습 계속 보고 싶으시면 아시죠? 비열했습니다. 손주 사진으로 저를 흔들려는 거였어요. 알았어. 생각해 볼게. 빨리요. 태권도 등록이 이번 주까지예요. 며칠 뒤 더 충격적인 요구가 왔습니다. 어머니 생각해 봤는데요. 뭘? 한 번에 1년치 받으면 안 될까요? 뭐? 300 곱하기 12달이면 3,600이에요. 한 번에 주시면 제가 알아서 관리할게요. 3,600만 원이라니. 제 1년 생활비 전부였어요. 너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왜요? 어차피 줄 거면 한 번에 주는 게 편하잖아요. 그런 돈이 어디 있어? 어머니, 거짓말하지 마세요. 상가 팔면 되잖아요. 상가를 팔라고요? 제 노후 자금을 다 내놓으라는 거였습니다. 미쳤구나, 너. 어머니가 지우를 사랑한다면서요? 손주 위해서 그것도 못하세요? 제 손이 떨렸어요. 이번엔 정말 분노 때문이었죠. 수지야,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제가 뭐요? 지우 교육비 달라는 게 그렇게 무리한 요구예요? 교육비가 아니라 강도짓이지, 이건. 어머니, 수지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요, 안 주셔도 돼요. 대신 지우는 잊으세요. 사진도 다시는 안 보내드릴 거예요.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핸드폰을 쥔 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제가 원했던 건가요? 돈 때문에 손주와 영영 이별하는 거요? 민우한테 전화했어요. 엄마, 무슨 일이세요? 민우야, 수지가 3,600 달래. 뭐요? 3,600. 1년치 한 번에 달라고 해. 민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제가 정말 미안해요. 내가 왜 미안해? 수지가 한 짓인데. 제가 못난 남편이라 이런 일이. 민우도 힘들어하는 게 느껴졌어요. 아들까지 괴롭힐 순 없었죠.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그날 저녁 혼자 앉아서 계산을 했습니다. 제 전 재산을 따져봤죠. 상가 시세 3억, 아파트 2억, 예금 5천. 다 합쳐도 수지 요구를 들어주면 노후가 위태로웠어요. 하지만 지우 생각을 하니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돈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손주를 볼 수만 있다면. 그때 명자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영희야, 왜 이렇게 연락이 없어? 명자야. 제 목소리를 듣고 눈치챘나 봅니다. 무슨 일이야? 울었어? 수지가 3,600 달래. 상가 팔라고 해. 뭐? 그 미친년이? 명자가 화를 냈어요. 영희야, 정신 차려. 그거 주면 끝이 없어. 하지만 지우 핑계 대지 마. 너 인생이 더 중요해. 명자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손주를 포기할 수 없었죠.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 생각할 게 뭐가 있어? 당장 고소해. 전화를 끊고 나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거실이 조용했어요. 벽시계 소리만 들렸죠. 똑딱똑딱. 시간은 가는데 결정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벨이 울렸어요. 밤 9시가 넘은 시간이었죠. 문을 열자 민우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엄마, 들어가도 돼요? 그래, 들어와. 민우가 거실에 앉았어요. 피곤해 보였습니다. 엄마, 이거요. 봉투를 내밀었어요. 또 뭐야? 500만 원이에요. 대출 받았어요. 대출? 너 왜 대출을 받아? 엄마 도와드리려고요.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이 빚까지 지면서 저를 도우려 하다니. 가져가. 당장 가져가. 엄마, 내가 왜 대출을 받아? 내가 그렇게 불쌍해 보여? 민우가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제가 정말 죄송해요. 엄마 인생을 망친 것 같아서.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저는 민우를 안았어요. 아들이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죠.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수지와 끝장을 보겠다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두려움이 있었어요. 정말 지우를 영영 못 보게 될까봐. 새벽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지우 얼굴이 떠올랐어요. 지우야, 할머니가 미안해. 혼잣말이 방 안에 흩어졌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걸 결정해야 했어요. 싸울 것인가, 굴복할 것인가. 손에 쥔 건 6개월간 모은 증거들. 그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창밖에서 새벽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창문을 두드렸죠. 폭풍 전야 같았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달라질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이 결전의 날이었죠. 일주일 전부터 준비한 식사 모임이었어요. 그간 수고 많으셨어요. 식사 한 끼 대접하고 싶어요. 양가 어른들께 이렇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수지 친정 부모님도 흔쾌히 응했죠. 정오가 가까워졌어요. 종로의 한정식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방 안엔 파일철이 들어있었죠. 6개월간의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미닫이 문이 열렸어요. 들깨향이 나는 미역국 김이 올라왔습니다. 수지 친정 부모님이 먼저 와 있었죠. 어머님 오셨어요? 수지 친정 어머니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사람이었죠. 네, 어서 오세요. 민호와 수지도 도착했어요. 지우는 없었습니다. 일부러 안 데려온 모양이었죠. 어머니, 갑자기 식사가 웬일이세요? 수지가 물었어요. 평소처럼 공손한 척했죠. 오랜만에 다 같이 모여서 식사나 하자고. 음식이 나왔습니다. 간장 조림의 달큰한 냄새가 퍼졌어요. 젓가락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죠. 적당히 식사가 진행됐을 때였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어요. 잠깐 보실 게 있어요. 테이블 중앙에 서류를 펼쳤습니다. 코팅된 종이가 반들거렸죠. 이게 뭐예요? 수지 친정아버지가 물었어요. 제가 수지한테 보낸 돈 내역이에요. 첫 장을 넘겼습니다. 표가 빼곡했죠. 영재 캠프비 180만 원, 놀이치료 40만 원, 6개월 총 1320만 원. 수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젓가락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탁 하는 소리가 났죠.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장을 펼쳤어요. 영수증 제출 요청 횟수 24번. 제출된 영수증 0개. 수지 친정어머니가 딸을 봤습니다. 수지야, 이게 무슨 일이니? 엄마, 그게. 수지가 말을 더듬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파일을 찾았죠. 이것도 들어보세요. 스피커를 켰어요. 수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니, 그럼 지우 안 보고 싶으세요? 앞으로 평생 못 볼 수도 있어요. 식당 안이 조용해졌어요. 밖에서 그릇 닦는 소리도 멈춘 듯 했죠. 다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시어머니 완전 호구야. 메모까지 써서 보내. 앞으로도 계속 받을 거야. 수지 친정아버지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수지야, 내가 정말 이런 말을 했어? 수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죠. 저는 계속했어요. 어제는 3,6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상가를 팔라고 했죠. 3,600만 원? 민호가 놀라서 물었어요. 1년치 한 번에 달라고 했어. 수지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지우 교육비잖아요. 교육비? 제가 차갑게 웃었어요. 영수증 한 장 없는 교육비? 정말 학원에 보냈어? 그럼요. 당연히 보냈죠. 증거 있어? 수지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없지? 왜? 처음부터 거짓말이었으니까. 어머니, 그리고 이거. 마지막 종이를 꺼냈어요. 핸드폰 화면을 보여줬죠. 오늘부로 너한테 가던 돈은 전액 중단이야. 모두가 저를 봤습니다. 대신 같은 금액을 지우 이름 장학 통장으로 보낼 거야. 즉시 핸드폰을 조작했어요.
계좌 이체 화면이 떴죠. 지우명의 통장. 민호랑 이미 만들어뒀어. 이체 버튼을 눌렀습니다. 진동이 울렸어요. 첫 입금 220만 원. 방금 했어. 수지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게 무슨 권리로? 제 돈인데. 내 돈? 저는 수지를 똑바로 봤습니다. 내 돈이지. 그리고 지우를 위한 돈이야. 너한테 주는 돈이 아니라. 수지 친정어머니가 딸의 팔을 잡았어요. 수지야, 앉아. 엄마, 이거 말도 안 돼. 앉으라고. 수지 친정아버지의 호통이 떨어졌습니다. 수지는 마지못해 앉았죠. 저는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명세대로 영수증 없는 6개월치 1320만 원. 서류를 수지 앞으로 밀었습니다. 일주일 안에 정리해. 영수증 가져오든지 돈을 돌려주든지.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해. 못하면 우리 집 문턱 못 넘어. 민호가 말했어요. 엄마 말이 맞아. 수지야, 내가 한 짓이 얼마나 나쁜 건지 알아? 당신은 가만히 있어. 수지가 민호한테 소리쳤어요. 당신이 못 벌어오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잖아. 뭐? 민호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래, 나 못났어. 그냥 이혼하자. 이혼? 수지가 놀라서 민호를 봤어요. 그래, 이혼해. 너 같은 여자랑 못 살겠어. 수지 친정어머니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저희 수지가 큰 잘못을 했네요. 수지 친정아버지도 고개를 숙였어요. 면목이 없습니다. 제가 딸을 잘못 키웠네요. 수지는 이제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일주일이야. 기억해. 저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수지야. 수지가 눈물 젖은 얼굴로 저를 봤어요. 지우는 이제 민호가 데려와. 너는 오지 마. 그게 무슨. 양육권은 민호가 가질 거야. 내가 한 짓 다 증거로 남아있으니까. 수지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6개월 동안 날 호구 취급하고 손주로 협박하고 상가까지 팔라고 한 내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늦었어. 미닫이 문을 열었습니다. 밖으로 나가기 전에 뒤돌아봤죠. 참고로 변호사랑 이미 상담했어. 협박죄, 공갈죄로 고소도 가능하대. 수지의 얼굴이 더 하얗게 질렸어요. 하지만 안 할 거야. 지우 엄마니까. 문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수지 친정어머니가 딸을 나무라는 소리가 들렸죠. 너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니? 밖으로 나오니 햇살이 눈부셨어요. 가슴이 시원했습니다. 6개월의 굴욕이 끝났어요. 제 손으로, 제 방식으로 끝냈죠. 민호가 따라 나왔습니다. 엄마, 정말 멋있었어요. 그래. 네. 이제 수지랑 정리하고 엄마랑 지우랑 편하게 살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으로 가는 길 핸드폰을 봤습니다. 지우 통장으로 이체된 내역이 떴죠. 이제 그 돈은 정말 지우를 위해 쓰일 거예요. 수지가 아니라 지우를 위해서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지는 결국 800만 원을 마련해서 보냈죠. 나머지는 분할로 갚겠다고 했어요. 친정에서 빌렸다더군요. 민호는 이혼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수지도 더 이상 버티지 못했죠. 제가 가진 증거들이 너무 확실했으니까요. 엄마, 오늘 지우 데려올게요. 민호가 아침에 전화했어요. 양육권은 민호가 갖기로 합의했다고 했죠. 오후 3시쯤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지우가 서 있었어요. 할머니. 지우가 품에 안겼습니다. 작은 몸에서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죠. 애기 샴푸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우리 지우, 이제 할머니랑 매일 볼 수 있어. 진짜요? 그럼, 진짜야. 지우를 안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민호가 큰 가방을 들고 있었죠.
지우 옷이랑 장난감이에요. 당분간 여기서 지내도 될까요? 당연하지. 그날부터 지우는 제 집에서 지내기 시작했어요. 아침마다 지우 웃음소리가 집안을 채웠죠. 할머니,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요. 뭘 그렸어? 할머니랑 나랑 손잡고 있는 거요. 지우가 가방에서 그림을 꺼냈습니다. 삐뚤빼뚤한 선으로 그린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있었어요. 눈물이 날 뻔했지만 참았습니다. 지우 앞에서 울고 싶지 않았거든요. 한 달쯤 지났을까요? 같은 아파트 단지 엘리베이터 앞에서 수지를 만났습니다. 수지는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이 초췌했죠. 립스틱 자국만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수지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어요. 응, 지우는 잘 있어요? 잘 있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지만 둘 다 타지 않았죠. 어머니, 정말 죄송했어요. 이제 와서 그런 말해도 소용없어. 알아요.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요. 수지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한때는 당당했던 며느리가 이렇게 작아 보일 수가 있나요? 지우 가끔이라도 볼 수 있을까요? 그건 민호랑 상의해. 저는 엘리베이터에 탔어요. 문이 닫히기 전에 수지의 모습이 마지막으로 보였죠. 혼자 서 있는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미운 마음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한때는 가족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용서할 수는 없었죠. 집에 돌아오니 지우가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어려워요. 뭐가 어려워? 할머니가 도와줄게. 지우 옆에 앉았어요. 연필 잡는 작은 손이 귀여웠죠. 저녁을 먹고 나서 지우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엄마는 언제 와요? 가슴이 찔렸어요. 아이는 엄마를 그리워하고 있었죠. 지우야, 엄마는 좀 바빠서 못 와. 그럼 언제 와요? 조금 있으면 올 거야.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어요. 그날 밤 지우가 잠든 후에 일기를 썼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 아니, 새로운 시작이다. 지우와 함께하는 평온한 일상. 이게 내가 원했던 거다. 펜을 내려놓고 지우를 봤어요. 이불 위로 작은 손이 나와 있었죠. 조심스럽게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민호가 퇴근 후에 들렀어요. 엄마, 오늘도 감사해요. 뭘? 내 손주인데. 그래도요. 엄마 아니면 어떻게 했을지. 민호는 지우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혼 절차는 잘 진행되고 있어요. 다음 달이면 끝날 것 같아요. 그래. 엄마, 혹시 수지가 연락하면 말해주세요. 왜? 양육비 얘기해야 해서요. 양육비라. 그것도 필요하겠죠. 하지만 수지가 줄 수 있을까요? 며칠 뒤 명자를 만났습니다. 영희야, 얼굴이 좋아졌네? 그래. 지우랑 있으니까 좋아. 며느리는? 이혼 중이야. 명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했어. 그런 며느리는 필요 없어. 그래도 좀 씁쓸해. 씁쓸한 게 뭐가 있어? 내가 당한 걸 생각해봐. 명자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충분히 참았고 정당하게 싸웠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혼이 성립됐고 지우는 완전히 저희와 살게 됐죠. 아침마다 지우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는 게 일과가 됐어요. 손을 잡고 걷는 길이 행복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친구들한테 자랑했어요. 뭘? 우리 할머니가 제일 예쁘다고요. 에이, 거짓말. 진짜예요. 지우의 맑은 눈을 보며 웃었습니다. 이 아이를 지킬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지우가 잠든 후에 창밖을 봤습니다. 아파트 불빛들이 하나둘 켜져 있었죠. 문득 수지가 생각났어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후회하고 있을까요? 하지만 그건 수지가 감당할 일이었습니다. 자기가 선택한 길이니까요. 핸드폰을 들어 지우 통장을 확인했어요.
매달 220만 원씩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죠. 이 돈은 정말로 지우를 위해 쓰일 거예요. 대학 갈 때, 결혼할 때, 필요할 때 쓰일 거죠. 민호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내일 가족 외식해요. 지우가 좋아하는 돈가스 먹으러 가요. 가족이라는 단어가 따뜻했어요.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된 거죠. 그래. 몇 시에? 6시에 데리러 갈게요. 핸드폰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보리차를 끓이는 동안 뽀글뽀글 소리가 정겹게 들렸어요. 예전엔 이 소리가 외로움을 달래는 소리였는데 이제는 평화로운 일상의 소리가 됐죠.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벽시계가 똑딱거렸어요. 10시를 가리키고 있었죠. 이 시간이면 지우가 깊이 잠들 시간입니다. 살며시 방문을 열어봤어요. 지우가 베개를 안고 자고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죠. 잘 자, 우리 지우. 속삭이듯 말하고 문을 닫았어요. 다시 거실로 나와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집중이 안 됐죠. 6개월간의 싸움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돈을 요구받고 협박당하고 증거를 모으던 날들. 힘들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 싸움이 있었기에 지금의 평화가 있으니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제가 당당해졌다는 거예요.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이용당하지 않을 자신이 생겼죠.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몇 개 보였어요. 서울에서 별 보기가 쉽지 않은데 오늘은 운이 좋았나 봅니다. 별을 보며 생각했어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잘했어. 영희야라고 했을 것 같았습니다. 일기장을 꺼내 마지막 장을 펼쳤어요. 오늘로 이 일기는 끝이다. 더 이상 증거를 모을 필요도 싸울 일도 없다. 이제부터는 지우와의 행복한 일상만 기록할 것이다. 펜을 내려놓고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서랍 깊숙이 넣어뒀죠. 이제 과거는 묻어두고 앞만 보고 살 거예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민호였습니다. 엄마 안 주무세요? 아직 안 잤어. 왜? 그냥요. 엄마 목소리 듣고 싶어서. 내일 볼 건데.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전화를 끊고 미소 지었습니다. 아들도 손주도 곁에 있어요.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있을까요? 시계가 11시를 알렸습니다. 이제 잘 시간이었죠. 불을 끄고 침실로 향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내일은 지우와 뭘 할까요? 공원에 갈까? 도서관에 갈까? 생각만 해도 즐거웠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평온한 잠이 찾아왔죠. 이제 악몽은 없을 거예요. 오직 행복한 꿈만 꿀 거예요. 지우와 함께하는 꿈을요. 오늘의 이야기,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떻게 닿았나요? 팍팍한 삶에 잠시 기댈 수 있는 작은 쉼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곳을 향해 따뜻한 위로의 기운을 보내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신 그 마음에 늘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